산책만 나가면 다른 개나 사람을 보고 맹렬하게 짖고 달려드는 내 반려견 때문에 여러가지 온갖 방법들 시도하고 계시는 우리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짖을 때 무작정 혼내거나 줄을 당겨서 통제하지 마시고 강아지가 흥분하지 않고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두려움에 빠져서 짖고 있는 패닉 상태의 강아지에게는 어떠한 교육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짖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모든 훈련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밖에서 이렇게 짖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주 작은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밖에서 훈련하시기 전에 우리 집 현관문 안쪽부터 점검하시는 방향으로 훈련의 초점을 새로이 하셔야 되는데요. 산책만 나가면 유독 예민하게 짖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진짜 문제는 현관문 밖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머무르는 집 안에서의 잘못된 환경과 오락가락하는 규칙이 진짜 원인인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밖에서 예민한 우리 강아지의 흥분도를 근본적으로 낮춰줄 실내 환경 세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집안에서의 가족 규칙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집 안이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강아지는 집에서는 천사인데 밖에서만 악마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집에서는 사고도 안 치고 얌전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혹시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창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짖거나 복도에서 나는 작은 발걸음 소리, 초인종 소리에 예민하게 짖지는 않나요? 강아지에게 집은 가장 안전하게 푹 쉬어야 하는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와 시각적 자극에 하루 종일 노출이 되어 있다면 강아지는 집 안에서조차 온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내가 이 구역을 지켜야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부터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는데 다양한 냄새와 낯선 자극이 폭발하는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게 된다면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 하나,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과장되게 짖는 예민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강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실내 환경 세팅이 산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강아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짖을 수 있는 창문 앞에는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시거나 커튼을 쳐서 시각적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도 발소리에 예민하다면 현관문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문을 설치하시고 잔잔한 백색 소음이나 클래식을 틀어서 외부 소음을 덮어주는 것도 훌륭한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차단하는 실내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온 가족이 지켜야 할 명확한 규칙을 세울 차례입니다. 똑같이 짖었는데 아빠는 화를 내고 엄마는 간식을 주는 오락가락한 태도는 강아지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제가 권장하는 규칙 중 하나는 누가 집에 있든 간에 강아지와 명확한 선을 긋고 일관된 거리를 유지한다는 규칙입니다. 집에서 짖음이 심하고 예민한 아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보호자가 소파에 앉으면 무조건 무릎 위를 차지하고 화장실에 가면 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잘 때도 보호자 옆에 딱 붙어서 잠을 자죠. 우리는 이걸 그저 애교라고 생각하거나 강아지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호자 옆에 붙어서 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예민한 강아지에게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잘못된 애착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보호자와 나와의 밀착된 관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자기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서 옆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자와의 이 끈끈한 연결고리가 외부의 어떤 자극 때문에 끊어질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없을 때는 다른 개에게 짖지 않는 개가, 심지어 잘 어울리던 개가 보호자만 옆에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세상을 다 부술듯이 짖어대는 강아지들이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소리와 자극이 그저 나와 보호자 사이에 밀착된 시간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적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들은 외부의 낯선 자극을 관찰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려는 태도 자체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성향의 강아지들은 사회성 발달이 안 되는 것 이상으로 사회성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도 보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렸던 강아지가 점점 다른 개들에게 짖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행동으로 변하고 있다면 특히 보호자님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달 음식이 도착해서 초인종이 울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보호자 품에 딱 붙어 안겨있던 예민한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을 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틈도 없이 내 세상의 전부인 보호자와의 단절이 두려워서 현관을 향해 맹렬하게 짖고 불안감을 터뜨립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기회조차 스스로 닫아버린 채 오로지 보호자에게만 집착하는 좁은 구조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가 외부 소음에 예민하다면 오늘부터는 강아지가 무릎 위로 끈질기게 올라오려고 하거나 너무 딱 붙어 있으려고 할 때 단호하게 밀어내시거나 일어서서 거리를 둬보세요.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아이를 매정하게 내치는 게 아니고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건강하게 다시 재설정하고 아이 스스로 낯선 자극을 견뎌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아주 다정하고 단단한 리더십입니다. 그럼 사람 옆에서 밀려난 강아지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규칙이 바로 강아지만의 지정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곳에 머무르는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집안 조용한 구석에 캔넬이나 푹신한 방석을 놔주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소리가 났을 때 강아지가 흥분해서 튀어나가는 동선을 몸으로 가로막고 아이를 단호하게 그 지정된 자리로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방석으로 밀려난 강아지가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일관되게 아이를 방석으로 보내고 현관문은 보호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면 어느 순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강아지는 튀어나가는 대신에 자기 방석에 엎드려서 쳐다만 보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네. 내 자리에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리는 게 훨씬 편안하고 보호자가 맛있는 간식도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엄청난 인내심을 집 안에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집 안에서 보호자를 믿고 자신의 자리에 차분히 머무는 인내심을 배웠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밖에서 두려움을 떠는 강아지를 위해서 오늘 당장 창문 커튼부터 닫아주시고 사람에게 붙어있는 대신 자기만의 방석으로 아이를 이동시켜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내 규칙들을 가정에서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 두신다면 산책 훈련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저는요, 행동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